그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매 고객이 오는 그 매일매일 만들어내서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가 완성된 로스터이자 어떤 커피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과 사실은 내 고객은 달라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르코빈스 공동대표 안치혜라고 하고요. 저는 로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르코빈스 공동대표 변시유라고 합니다. 이제 하르코빈스가 약간 일본 틱하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외국 업체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외국 이름인 줄. 근데 외국 이름이 아니라 이제 하루라는 우리나라 하루 매일매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코빈스는 이제 커피 빈스,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제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이제 최선을 다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신선한 커피, 매일매일 노력하는 커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원래는 시작을 했던 거고, 이제 하르코빈스는 로스팅 업체고, 이제 커피 그라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매장을 따로 낼까? 이제 커피를 내리고 이제 추출하고 고객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매장을 하나 따로 낼까 해서 매장을 내려고 하다가 더 내기에는 좀 약간 역부족이어서 이제 커피 그라운즈라는 랩실 같이 하나 옆에다 두고, 그다음에 어차피 로스팅을 하면 우리가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 먹어봐야 되는 경험을 고객들한테도 제공을 해야지 이제 저희를 알릴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 커피 그라운즈는 따로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르코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납품, 제조 그거를 위주로 이제 해서 두 개를 분리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유기적인 생물체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긴 하죠. 네. 저희는 항상 밤에 열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이제 아이덴티티는 이제 로스팅 업체다 보니까 이제 로스팅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약간 랩실처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그때가 가장 저희가 편해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동네 친구였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인스턴트 커피 수출은 아니고 수입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스페셜티 업계에 조금 이제 로스팅, 그다음에 원두 쪽을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셔가지고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스페셜티 업계로 들어온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디자인 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이제 서양학과를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우선은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2012년 당시에는 이제 원두의 퀄리티나 어떤 맛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 외에 다른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반드시 되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객의 경험이 중요한데, 그 고객의 경험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디자인적인 것들, 인테리어적인 것들. 공동대표가 인테리어 이제 디자이너기도 하고 이제 뭐 다양한 분야를 다 같이 아우러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되게 지금 여태까지 되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던 방향대로. 맞아요? 어때요? 너무 고생이 좀 심하긴 한데 어때요? 싫어요? 힘듭니다. 힘듭니다. 저는 디자인도 하고 있지만 사실 커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언니가 로스팅을 하면 어쨌든 항상 로스팅을 하면 자기 거는 항상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서 아니다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아직 한참 성장을 해야 돼. 맛을. 그러니까 켈리가 틀리면 커피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그래도 원만하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고 맛있는데 얘도 그냥 맛있다라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맛있다고 생각을 해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진짜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네.
맛을 되게 잘 보고 그다음에 예민하게 보고 그리고 어쨌든 로스터가 아니니까 로스터가 아닌 관점에서 봐주는 것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스터끼리 있으면은 약간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약간 망상에 취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와 이렇게 했다고? 너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서로 이렇게 막 자아자찬하는 게 또 있거든요. 로스터가 아닌 사람이 와서 했을 때 진짜 이상한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맞아요. 네. 어떤 부분은 자기가 프로파일을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을 없애겠다 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없어졌어요. 그 디펙트가 없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좁은 커피냐 하면은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로스터는 그 부분이 없어졌다고 해서 나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퀄리티는 되게 미세한 부분이었다면 뭐 플레이버가 더 낮아지고 더 떨어지는 커피 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맛있다고 최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퀄리티는 낮아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BBP 중간중간에 이제 어떻게 로스팅이 끝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이제 예열을 다시 시작할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낮췄다가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낮췄다가 다시 로스팅을 시작하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 같은 동일한 품질의 로스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윈 배치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드럼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00도 이하까지 떨어뜨리고 시간이 얼마 걸리든 100도 이하까지 떨어뜨리고 이제 술몰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하는 그 포인트까지 그 드럼 표면 온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반드시 한 120도까지 낮춘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가 훨씬 더 재현성이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BBP를 잘 지키는 편입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은 무조건 50%로 그러니까 만약 드럼 로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50%로 30분 예열하고 다시 60도까지 내린 다음에 제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올려가지고 또 30분 예열해서 완전히 다 식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할 때 이제 로스팅을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배기 앞, 그 다음에 드럼 스피드 그리고 이제 드럼 간격 그 조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완벽하게 하면은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딱 올라갔을 때 환경 온도는 220, 그 다음에 이제 BP라고 해서 빔 템퍼처는 150. 그 두 가지가 딱 맞는 순간.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거의 한 99%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로스팅을 하고 나서 두 가지를 하는데 우선은 색상 반드시 찍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커핑 매 배치마다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이제 뭐 블렌딩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이제 뭐 12년 동안 했던 거니까 뭐 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가을에서 겨울이 되는 갑자기 온도가 차이가 나는 그때 그리고 아니면 봄에서 여름 그래서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는 그때 약간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와서 괜찮느냐 하고 의견을 물어보죠. 우선은 좋은 생두를 셀렉하는 것 그리고 생두의 본연의 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캐러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불의 맛 같은 맛은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게 근데 너무 들어가지 않으니까 추출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추출력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또 깨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추출력까지도 조금 고려해서 한 10% 정도 캐러멜라이제이션이 들어가는 정도까지는 지금은 바라보고 그렇게 로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좋은 생두를 셀렉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런 다음에 이 생두의 가장 아름다운 맛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서는 그 아름다운 맛을 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로스터로서 해야 할 일이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죠. 옛날에는 되게 안 좋은 생두도 내가 로스팅을 통해서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되게 자만심에 가득 찬 그런 말들도 하기는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점점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생두를 셀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사실은 근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컵들을 먹어봐야 되고 마치 진짜 많은 음악을 들어봐야지만 이게 좋은 음악이다 안 좋은 음악이다라는 어떤 취향이 만들어지듯이 좋은 커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취향,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구나, 난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철학에 맞춰서 로스팅을 하고, 그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매 고객이 오는 그 매일매일 만들어내서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가 완성된 로스터이자 어떤 커피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사위원과 사실은 내 고객은 달라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철학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산미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이게 진짜 그걸 섬세하게 다루면 그 향미와 산미와 단맛이 두 개가, 세 개가 이렇게 딱 조화를 이루면서 그 한 잔이 얼마나 완벽해질 수 있는지를 진짜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고객이 그 뒤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성재 셰프가 그러잖아요. 간이 맞아야 된다. 간을 정확히 맞춰서 드려야 되는 것. 그 산미라는 것은 어떤 감칠맛을 돋우는 것, 그리고 단맛과 이 향미의 어떤 밸런스를 잡아주는 개념이지, 산미를 도드라지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인조이해라, 이게 맛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뭐 먹어야 된다, 억지로 참으면서,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진짜 잘 익은 과일을 먹었을 때의 느낌과. 과일 산미가 적절하게 있는 커피? 정말 좋은 커피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많이 해드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콜롬비아 미카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되게 섬세한 플레이버들과 산미가 되게 다채롭게 펼쳐져 있는 커피. 코빈스의 하마쇼 워시드 최고였습니다. 인생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 모든 내추럴 속에서 오롯이 들어갔던 그 파리였나요? 파리의 커버백슨 COE 파리 했던 그 하마쇼의 워시드는 진짜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네. 어쨌든 로스팅은 삶이고, 그리고 진짜 제가 잘하고 싶은 분야이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잘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걸 향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과거의 나를 보면 지금보다도 못했겠죠. 그리고 더 부족하고 굉장히 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미래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약간 지금은 약간 수행의 과정인 것 같아요. 불교에서 있어서는 약간 열반과 같은 개념. 그러니까 과연 그걸 이룰 수 있는 건가? 이 최고의 한 잔을 만들 수 있는 건가? 라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냥 매일매일 그 길을 향해 걸어 나가는 것이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월드 로스팅 챔피언이 된다 뭐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내가 뭐 실력이나 그런 것 갖고만으로도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운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진짜 계속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나가는 것, 최상의 커피, 최선의 커피를 한 잔을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또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이제 충실하면서 아마 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만의 계획이긴 한데 로스팅실을 조금 넓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랩실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고객님들한테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앉을 자리도 없고 지금 접대해 드릴 수 있는 거, 약간 그런 것도 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